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공공청사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사업인 드림카페 4호점을 개소하면서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가 네 번째 드림카페의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제과제빵사를 양성해 지역장애인의 자립을 돕던 서산나래는 올해 바리스타 양성 사업을 신설하며 더 많은 장애인 취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에서 발달장애인 커피마스터 양성 전문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재능키움 사업 어서와 로스팅은 처음이지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후원으로 함께하는 올해는 기존 제과제빵 교육에서 더 나아가 어서와 로스팅은 처음이지라는 사업명 아래 장애인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광양시에서 위탁한 드림카페를 운영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로스팅이라는 사업 자체가 새롭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직무에 대한 상당한 흥미도가 높고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향후에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 풍미 좋은 커피를 좀 이렇게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베이커리나 이렇게 카페 직종과 관련된 신규 직종을 이렇게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산나래에서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재능키움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포스코 1% 나눔재단과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후원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2명의 제과제빵사를 양성했으며 그중 16명은 취업에 성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입지 확립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산나래에는 이 외에도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는 직업활동 프로그램, 직무 능력 향상과 직업 유지에 필요한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 취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카페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바리스타 훈련을 받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점에 2015년 1호점을 개소한 이래 성황스포츠센터점, 커뮤니티센터점, 예술창고점까지 현재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매니저와 장애인 바리스타 합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가 그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2026년에 총 5호점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빵과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커피가 엄청 맛있어요. 따봉이에요.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10회 서해 수호날 행사에 김재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 탄생한 배경엔 지난 202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조국 수호 영웅들이 싸우고 전사한 것이 남해 바다면 어떻고 서해 바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대손손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조국 수호 영웅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국 수호 영웅을 영웅으로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들의 충원을 티없이 기리는 올바른 풍토, 그 당연한 국민적 자세를 가다듬자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자고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섰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부는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한 55명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국가보훈부 주관하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수시도 자산공원 현충탑에서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여수는 비록 남해의 작은 고을이었지만 선조들이 고향 산천에 나무를 베고 다듬어 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들고 수군으로 참전한 상승 전라 자수영 조선 해군의 주력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 자수영 수군의 역사적 희생을 교훈으로 근래 대한민국을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영웅들의 영을 기리고 기억하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치러진 행사는 정영숙 전남 동부보훈지청장,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과 보훈안보단체, 군관 및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 기념사, 헌시, 추모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원사님, 문규석 원사님, 김경수 상사님, 안병환 바다에 윤슬이 된 55용사의 꿈과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있는 보훈과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생명의 땅 전남에서 하나되는 힘찬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됩니다. 전남도는 화합 대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반적인 준비 상황은 물론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 생활체육대회인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성공 개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전남교육청, 전남도 경찰청, 전남도 체육회, 12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시군 합동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선 올해 대축전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안전대책부터 숙박, 식품, 교통, 수송, 의료, 환경, 대회 운영까지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발생한 구제역 대응 상황과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경기장 주변 방역에 힘쓰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체 경기장을 물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전국체전과 2024년 전국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명의 선수단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부가가치 유발 2,601억 원, 취업 유발 1,977명의 효과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난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여러분이 잘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까지 다 맞춰야 이 3년 타석 홈런이 완성되는 거죠.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봄이 만개한 전남의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와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강혜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안군이 도서지역 국민들과 여행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항 정보 및 기술 공유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양교통정보 서비스를 통해 여객선도 버스처럼 이용 가능한 날이 오길 기대하며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회적 기업 코끼리 협동조합과 함께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양교통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 데이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기술적 지원을 통한 해양교통 안전 문제 해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스마트 기술 기반의 해양교통 안전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연안여객선의 운항 일정, 기항지, 출발 및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교통 데이터를 코끼리 협동조합이 개발한 여객선 운항 정보 표출 장치와 연계해 신안군 내 소규모 선착장 20곳에 단계적으로 설치 및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우랑 신안군수는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여객선 출항 시간과 결항 여부 등 정확한 운항 정보가 없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신안군 도서지역 군민들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전보다 더 간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선착장의 여객선 운항 정보 시스템과 더불어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낙도 항로의 도서 운항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립국악단은 전통예술을 보다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지역이 창조적 공간이다라는 명제를 내걸고 지렛대 삼아 창작국악의 거점으로 나아가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소식을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립국악단이 창작국악의 거점 국악단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은 후 첫 번째 실체로 가야금 합주곡 키 큰 나무숲 뮤직비디오를 지난달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뮤직비디오로 관악 합주와 검은고 도들새김, 용서하고픈 기억을 발표합니다. 광양시립국악단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전라남도 광양시에 소속된 예술단으로 국악 관현악, 판소리, 연희, 공연기획 등 40여 명의 전문 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과거를 답습하는 국악이 아닌 미래 세대가 기억할 만한 오늘의 국악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주력하며 전통예술의 공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뮤직비디오 키 큰 나무숲은 박노해 시인의 시구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네를 빌어 우리 시대의 키 큰 나무숲에 대한 갈망을 25형 가야금 넉 대에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금 5대, 피리 5대, 검은고 2대, 그리고 타악으로 구성된 두 번째 뮤직비디오 용서하고픈 기억은 관악기에 뻗어나가는 힘과 깊고 단단한 소리를 지닌 검은고의 역동적인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뮤직비디오는 작곡가로도 알려진 광양시립국악단 류형선 예술감독의 유려한 역동성과 더불어 먹먹한 환희의 악상이 마른 눈에 몸물 스미듯 배어나오는 작품들입니다. 전통예술인 국악의 자리를 지키면서 미래가 기억할 오늘날의 창작 국악으로 더 많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광양시립국악단의 두 작품은 광양시립국악단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많은 지자체와 단체들이 4월 5일이 오기 전에 이미 나무 심기를 마쳤습니다. 식목일이 제정된 1940년대보다 현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온이 더 높아지기 전인 3월 말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식목일 행사를 포함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예울마루 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행사 부제인 섬박람회 소망나무 심기에 맞춰 탄소 흡수에 효과적인 편백나무 1,300그루를 심고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고흥군은 베트남 하노이 최대 한인타운인 미딩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 원마켓에서 판촉 행사를 통해 고흥군의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의 김과 쌀, 나물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현지인에게 알리고 고흥의 대표적인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평생교육스쿨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 및 평생교육강좌가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순천대는 전남 광주 지역 최초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재학생과 지역민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학위 비학위 연계제도 역시 벽 허물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흥군과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 추모식이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개최됐습니다. 해동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으로 지난해 3월 개관한 안중근 의사 추모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 제례로 시작한 추모제는 안중근 의사 약사보고, 유언 낭독, 추모 공연, 헌화 분향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생태계와 삶터가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라 전남도에서도 봄철 산불 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푸른 전남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및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구례소방서 소식입니다. 구례소방서는 구례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화재 경보기를 통해 주택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 후 곧바로 집안에 있는 주택용 수화기로 화재를 진압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 역시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목포해경 소식입니다. 목포해경은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어창용적 허위 신고 혐의로 납부했습니다. 해당 중국어선의 어업활동 허가증에는 어창용적이 90제곱미터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180제곱미터로 확인돼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이어트의 어원인 그리스어 디아이타는 생활 방식 또는 생활 규칙을 의미합니다. 최근엔 무리한 체중 감량보다는 어원에 더 가까워진 체질 개선 등 건강한 방법의 다이어트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놀러 가시거나 외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을 앞두고 날씬한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의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의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감자나 바나나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나 하루에 사과 1개, 고구마 2개, 단백질 쉐이크 1잔만을 먹는 연예인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사와 단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식이요법입니다. 등장 초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과 의사들이 비만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오토파지의 효과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오토파지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오토는 스스로, 파지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구성요소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체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요. 즉 몸이 스스로를 청소한다는 뜻이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 17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이 오토파지가 작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몸 안의 건강한 세포들이 병들고 쇠약한 노화된 세포들을 잡아먹으며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5대2 방법도 있습니다. 일주일 중 5일은 평소처럼 먹고 나머지 2일 동안 하루에 약 50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는 방법이죠.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공복을 유지하며 뇌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염증 감소, 또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말고도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인데요. 말 그대로 신체의 스위치를 켜는 것을 말합니다. 꺼진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켜는 식사법과 운동법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3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첫날부터 3일차까지는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만 먹습니다. 그 후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하루 3번 단백질 쉐이크, 점심에 1번 저탄수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2주차와 3주차 때 또한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종료될 때까지 술과 당류, 밀가루는 금기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벌써 힘들지만 식단만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주 4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지방대사율이 증진돼 다이어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습관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개선시키고 지방연소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겠죠?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테라리움 아티스트에겐 이끼도 예술이 됩니다. 테라리움이란 라틴어 땅과 용기의 합성어로 습도를 지닌 투명한 용기 속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라리움 아트는 식물의 생리작용과 대기의 자연순환 법칙을 이용한 작은 생태계입니다. 자연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드는 정다희 테라리움 아티스트를 임도희 캐스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테라리움은 단순히 아름다운 오브제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가까이 두고 돌보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다희 작가는 테라리움이라는 작은 유리 속에 자연의 생명력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예술가입니다. 테라리움은 유리 안에 식물과 자연 요소를 배치하여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만드는 공예입니다. 자연을 축소해 표현하는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술적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깊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자연에서 옵니다. 여행을 통해 만난 풍경이나 산책 중 발견한 나무의 질감, 작은 이끼 하나까지도 그녀에겐 영감이 됩니다. 생명력을 표현할 때는 식물의 성장 방향과 균형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끼가 바위를 감싸며 뻗어나가는 모습이나 메마른 사막식물이 강한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연출하여 생명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끼와 돌, 생모래 등을 사용해 겨울의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생명과 자연의 흐름을 표현하며 이 작은 유리 세계 속에서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조형 예술과는 달리 생명체가 자라며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또한 자연을 가까이 두고 감상할 수 있어 힐링과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특별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정다희 작가에게 테라리움은 자신만의 작은 생태계를 창조하는 과정이자 예술과 자연의 결합을 탐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테라리움은 단순한 공예를 넘어 다른 공예 분야와 접목시킨다거나 조금 더 확장된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다희 작가는 작은 유리 안에 그녀만의 생태계를 창조해냅니다. 자연의 세밀한 아름다움을 옮겨 담는 그녀의 손길은 숲속의 작은 생명들, 계절의 변화, 놓치기 쉬운 작은 결들까지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녀는 자연을 통한 예술로 자연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온기와 평온함을 전해줍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따뜻해진 바람에 단단했던 흙이 부드러워지는 4월의 첫째 주이자 식목일이 있는 주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졌던 산불에 많은 삶터와 마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엔 나무를 심으며 우리의 미래도 함께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